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최신 폰을 사야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1, 2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사도 될까요? 또는 1년 정도 짧게 쓸 건데 2, 3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출시된 갤럭시 S23 울트라를 2022년 S22 울트라, 2021년 S21 울트라, 2020년 S20 울트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르고 성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쉽게 결론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아이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 분들은 아이폰 14 프로를 기준으로 12 프로, 13 프로를 비교한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바로가기를 넣어뒀어요. 첫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은 크고 묵직한 느낌은 변함이 없지만 그 형태는 계속 변했습니다. 카메라 섬이 S20 울트라의 다소 못생긴 직사각형에서 S21 울트라에서 측면과 연결되는 컨투어 컷으로 바뀌었고, S22 울트라에 적용된 물방울 디자인이 S23 울트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모양이 S20 울트라와 S21 울트라는 둥글고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는 각진 형태입니다. 그립감에 영향을 주는 측면의 모습은 앞뒤 모두 엣지가 적용된 것은 동일한 가운데 S20 울트라와 S21 울트라는 프레임이 아주 살짝이지만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게 튀어나왔고, S22 울트라에서 비교적 부드럽게 이어진 형태로 바뀌었다가 S23 울트라에서 앞뒤 엣지의 곡률이 줄어들면서 평평한 프레임이 넓어져서 약간의 걸리적거림이 다시 생겼습니다. 즉 생폰의 그립감은 S22 울트라가 가장 좋고 S23 울트라의 그립감이 가장 안 좋습니다. S23 울트라가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유일한 한 가지죠. 재질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고 앞뒤 모두 유리를 사용한 것은 동일한데 내구성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4종 모두 IP68 방수 방진을 포함해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튼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휴대성입니다. 휴대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게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변함없이 가장 굳건한 요소죠. 크기까지 함께 고려해서 손이 많이 작은 분들이나 무거운 무게가 손목에 부담스러운 분들은 울트라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비교 포인트는 퍼포먼스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3년 전에 나온 S20 울트라도 현역이라고 해도 될 만큼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모델들은 고사양 게임의 옵션에 따라 성능 차이가 체감되고, 최근 출시된 분계 스타레일 같은 초고사양 게임의 풀옵션은 갤럭시 S23 울트라도 아이폰 14 프로도 감당이 안됩니다. 직관적으로 성능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 긱벤치 6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퍼포먼스가 조금씩 향상되다가 S23 울트라에서 눈에 띄게 확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유지 안정성 체크를 위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이어서 보면 최신 제품일수록 성능 유지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의 절대적인 점수는 S23 울트라가 가장 높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S20 울트라가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정 업데이트가 다소 이루어진 영향도 있지만 S20 울트라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65가 처음 나올 때부터 성능 유지 안정성이 꽤나 좋다고 평가를 받았던 AP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측정한 외부 발열 온도는 스로틀링이 많이 걸린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가 높은 편이고,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은 S20 울트라는 낮은 편입니다. 갤럭시 폰의 성능을 이야기하면 2022년을 강타한 GOS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게임 부스터 설정의 실험실에서 퍼포먼스 관리 모드를 활성화하면 GOS로 인해 일반적인 스로틀링보다 더 과도하게 성능이 제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살펴볼 부분은 메모리입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와 S22 울트라에서 16기가 모델이 있기도 했지만 12기가 램으로 쭉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고, LPDDR5를 계속 사용하다가 S23 울트라에서 LPDDR5X로 좋아졌습니다. 이어서 저장 장치는 256기가와 512기가는 동일한 가운데 국내 출시 모델 기준으로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만 1TB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격이 S20 울트라는 UFS 3.0,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는 UFS 3.1, S23 울트라는 UFS 4.0입니다. PC마크 앱의 스토리지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S23 울트라가 표신하게 가장 우수하죠.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S20 울트라만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을 평가할 때 성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성능이 AP와 램, 저장 장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23 울트라가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신 폰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당연한데 성능 향상 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살펴볼 요소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S23 울트라까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OLED인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했고 QHD 플러스급의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화면 크기가 S20 울트라는 6.9인치고 다른 3종은 6.8인치인 점은 다릅니다.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불만스러운 일은 없고 품질 자체는 4종 모두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만 S20 울트라는 FHD 플러스급 해상도에서만 120Hz를 지원한다는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이 S20 울트라와 S21 울트라는 20대 9인데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는 S펜이 내장되면서 마지막 노트 시리즈인 노트 20 울트라와 같은 19.3대 9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9 화면비에 6.9인치인 S20 울트라가 세로 방향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화면 크기는 같지만 19.3대 9인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는 덜 표시합니다. 화면비의 변화는 S펜을 사용할 때 가로가 조금 더 넓은 것이 유리한 것도 있고 S펜을 내장하기 위한 공간 설계를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하나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화면 밝기입니다. 스펙상으로는 최대 화면 밝기가 1400니트보다 1750니트까지인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밝기를 측정해보면 최대 500에서 600니트 사이가 측정됩니다. 스펙과 측정된 결과가 다른 것은 화면이 밝아질수록 배터리 소모가 심해지니까 특정 환경에서만 최대 화면 밝기가 구현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S20 울트라와 S23 울트라는 더 밝게 메뉴 활성화를 통해서 900에서 1000니트 사이의 차이나게 밝은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교 포인트는 스피커입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스피커에 대한 중요도가 감소하긴 했는데 혼자 있는 공간에서 스피커를 아직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피커는 4종 모두 스테레오를 지원하고 S20 울트라에서 S21 울트라로 오면서 성능이 떨어졌다가 S22 울트라에서 다시 조금 좋아졌고 S23 울트라에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조금 더 향상되었습니다. 즉 S21 울트라의 스피커가 가장 안 좋고 다른 3종은 따로 놓고 보면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미세하게는 저음은 S20 울트라가 가장 좋고 고음은 S23 울트라가 가장 좋더라고요. 일곱 번째 비교할 내용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워낙 다양한 요소가 있고 4종의 촬영 결과물을 하나면으로 동시에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제한적이라서 결론 위주로 비교 평가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카메라 구성이 S20 울트라부터 3배줌과 10배줌 두 개의 망원 렌즈를 탑재하는 쿼드 카메라 구성으로 S23 울트라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S23 울트라는 이어카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S20 울트라가 AF가 느려서 욕을 좀 먹고 S20 울트라에서 레이저 센서를 탑재해서 문제를 개선한 다음에 S22 울트라까지 적용했고 S23 울트라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슈퍼 QPD AF 기술을 추가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AF가 확실하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S20 울트라는 물리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카메라 성능이 가장 뒤처지고 S21 울트라와 S22 울트라의 성능 차이는 미미합니다. 결론적으로 S23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 화소수가 4000만 화소를 쭉 유지하다가 S23 울트라에서 1200만 화소로 줄어들었는데 실제 촬영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선명도나 노이즈 억제 등 S23 울트라의 결과물이 가장 우수합니다. 카메라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S20 울트라에만 토프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공간 측정 등의 활용이 가능한데 많이 사용되지 않고 A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저 센서가 들어가면서 S20 울트라부터는 빠졌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S펜입니다. 노트 시리즈가 S 시리즈로 통합되면서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는 내장된 S펜을 사용할 수 있고 과도기였던 S21 울트라는 외장형으로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펜을 내장한 것과 따로 들고 다니는 것은 사용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S펜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S22 울트라나 S23 울트라로 가야 합니다. 혹시나 S22 울트라나 S23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S펜을 딱히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S펜 하루방문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 보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꺼내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스마트함이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아홉 번째 비교 포인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4종 모두 5000mAh 대용량을 탑재하고 있어서 사용시간이 부족한 모델은 없습니다. 사용 효율이 계속 향상되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S23 울트라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길어요. 충전 속도는 S20 울트라만 삐끗하면서 25W를 지원하고 다른 3종은 45W를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은 15W로 모두 동일합니다. 10번째 이야기할 내용은 OS 업데이트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4종 모두 2023년 5월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13 원 UI 5.1을 탑재하고 있는데
S20 울트라는 메이저 업데이트 3회를 모두 받아서 다음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S21 울트라부터는 메이저 업데이트 보장이 4회라서 S21 울트라는 안드로이드 15, S22 울트라는 안드로이드 16, S23 울트라는 안드로이드 17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메이저 업데이트 4회 보장이면 4, 5년은 너끈하게 문제 없으니까 S21 울트라부터는 OS 업데이트에 대한 걱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밖의 지원 요소는 표를 보면서 다른 점을 체크하면 S21 울트라부터 와이파이 6E와 UWB를 지원하고 블루투스 버전 S21 울트라에서 5.2로 S23 울트라에서 5.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에 앞서 주요 스펙을 정리한 표를 띄워두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S23 울트라까지 4종의 스마트폰을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2023년도에 S20 울트라를 보니까 성능적으로는 S20 울트라 비빌만하고 안정성도 훌륭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기 전 과도기적 위치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안으로 짧게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스피커나 충전 속도 등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S20 울트라를 선택하는 게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20 울트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굳이 새 제품을 찾을 필요는 없고 리퍼비시 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사도 괜찮아요. 오랜 시간 사용할 스마트폰을 찾을 때 항상 최신폰을 추천하는 것은 아닌데 갤럭시 S23 울트라는 퍼포먼스, 카메라 등의 핵심적 요소가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까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 모델 간의 기변은 S20 울트라나 S21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S23 울트라로 가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S22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1년 만에 S23 울트라로 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상식이 플러스인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